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구성된 오늘 청소년 멘트 사연들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연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만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토크 골드 배틀 너무 힘좀 엘리펀트입니다. 파이팅. 너무 형 파이팅. 조기 퇴근하자. 조기 퇴근이야. 열심히 하고 가야지. 아이 뭐 그냥 잘 하자는 얘기죠. 근데 형, 네.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네. 보면 고령화 사회로 아 그거는 지역에서 좀 오래됐죠. 더 많이 느끼죠. 오래됐어. 네. 고령화 시대로 이제 좀 맞습니다. 접어든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명절 때 명절 때 왜요? 명절 때 이제 보통 다 이제 여기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내려오거나 막 이런 걸 느끼는데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형이 예전에는 봤을 때. 예전에 그냥 진짜 시가지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막 술집을 가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예. 그러면 형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미래의 사회를 생각했을 네. 때 야, 나도 좀 나이가 이렇게 들면 이런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솔직히 혜택 있으면 좋은데 혜택보다는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더 힘든 일을 하겠어요. 육체적으로 딸리는데. 근데 어쨌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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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에 빠진 의사 이진호입니다. 삼척에 빠진 의사. 자기애가 강한 삼척애가 강한 거죠. 자기애가 네네. 영업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 재활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송민희입니다. 네. 센터장님. 누구나 느낌이 딱 의사 선생님 네. 그리고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잠깐 뵀었는데 두 분이 되게 편하게 느꼈었는데 두 분 관계가 원래 이제 뭐 부부 관계는 아닌 거 아는데 다른 어떤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예요? 네, 부부. 형 원고 안 봤어요? 아니 원고에 안 나왔네. 뭐가 안 나와? 부부예요? 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았네. 내가 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부부인지? 네네네. 그렇죠. 네. 두 분 부부. 네, 부부. 리액션 좋다 형. 리액션 알면서 리액션 좋네.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왜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저는 그냥 두 분이 되게 친한 그 관계 뭐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친하긴 친합니다. 아니요 안 친할 수 있죠. 왜 꼭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 딱 봐도? 되게 네. 아, 네. 근데 두 분은 원래 삼척이 고향이신 건가요? 아니요, 삼척이 고향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니까 의사는 국방부에서 군의관 네, 그렇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대부분 군복무 대체를 네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삼척 지역에서 공보의 업무로 발령을 받아 처음에 삼척 오게 됐죠. 그렇게 인연이. 네, 그렇게 오게 된 게 삼척에 한 6년 만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삼척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6년 전에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게 10년 전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어려워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0년 전에 조기 퇴근하자니까. 이거 시간 쉽지 않겠는데요. 10년 전에 이제 결혼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이랑 함께 영동 지역 이제 여행을 했었고 그때 삼척 지역 쪽에서 숙박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도시였는데 네네. 그때 삼척에 다시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삼척 발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이 돼서 지금은 6년째 거주 중입니다. 네. 저도 사실 남편이 발령 받아서 삼척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강원도에는 사실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발령 받아서 온 거라서 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왔어요. 되게 낯설죠? 네, 그래서 3년만 그냥 아이들이랑 바다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놀다가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의 그냥 남자분들은 네. 이런 뭐 전원 라이프나 뭐 이런 어떤 도심을 벗어나 이런 걸 약간 좀 일탈같이 꿈꿔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도시 생활을 더 그렇죠. 좋아하고 선호를 한다고 저도 많이 느끼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냥? 네, 일부러 여행도 오는데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재밌었고. 근데 또 센터장님으로 계시면 좀 다른 거잖아요, 이거. 네, 저 처음에는 사실 일을 그만두고 왔어요. 그만두고 그냥 3년 동안 아이들이랑 정말 재밌게 놀려는 생각으로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런 노인복지에 일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신경과 과장님이시면은 벌이가 괜찮으실 텐데 어떻게 근데 벌이보다도요, 사실 그런 거보다도 사실 계속 이런 노인복지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학이다 보니까 계속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을 해보자고 했을 때 저 사실은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일을 저는 사실 놀러 왔다고 했잖아요. 아, 그 놀려고 어떻게 뭐 놀려고 했는데 일을 하라니까 되게 겁도 났고 이제 여기가 제 연고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를 시작하기에 부담도 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이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 얘기를 하기 전에 삼척의 매력 같은 게 뭐가 살아보시니까? 살아보니까 일단 저는 바다랑 산. 그렇죠. 네. 그걸 사실 저희는 돈 주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거 하나 보려고. 근데 그게 그냥 제 일상이 돼버리니까 너무 좋고요. 또 미세먼지도 없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바다랑 산은 강릉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고 양양에도 있고 속초에도 그런데 이제 삼척에 살게 되면서 그렇죠, 삼척이. 네, 또 또 과장님. 삼척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삼척 어르신들을 대하니까요. 의사랑 환자의 관계가 이런 도시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이렇게 친밀하고 또 정말 손주 보듯 대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뵙기도 하고 진부하죠. 근데 또 의사 선생님 같은데. 그럼요. 답변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진짜 딱 느껴지는 게 조기 퇴근과 야근. 아, 피곤한데. 응급실 아니에요, 응급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 다녔겠어. 맞아요. 야, 같은 집에서 딱 보자. 에이씨, 막 이런 근데 거만. 결국에 못 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결국에 못 피한 거죠. 자, 해보자. 어쨌든 일 얘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는 주로 어떤 증상들을 다루는? 굉장히 감사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런 동네 의원급으로 신경과가 잘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헷갈리시는 다른 과들을 좀 소개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우신데 예를 들면 마음의 병,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는 정신건강의학과고요. 그리고 또 뇌나 신경을 수술하는 과는 신경 수술하니까 외과. 그래서 그런 과가 신경외과고요. 저희 신경과에서는 대표적인 질환은 뇌졸중,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말하는 중풍 계통이고요. 파킨슨병, 몸을 떠는 그리고 치매 그런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대상이 연령대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높겠네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노인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캐치하셨죠? 특이한 질문인데 지금 근데 갑자기 놀라운데? 바로 저니까 가는 와, 근데 지금 되게 놀라운. 네, 바로 저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펀디 형이 저 정도입니다. 네. 저희 저 펀디 형이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야근형.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신경과 하면 그냥 저희는 다 같은 걸로 봤잖아요, 사실. 좋은 모르죠, 신경과를 잘. 우리가 모르죠, 네. 대하지를 상대적으로 접할 가지 일이 않으니까요. 없으셔서. 그럼 이런 삼척 같은 규모의 도시 크기에서는 이렇게 신경과를 다루는 데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기도 하고요. 주변 인근 도시 상황까지 얘기를 하면 동해, 삼척, 강원도는 아니지만 울진까지 이 세 도시의 신경과 전문의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요. 진짜요? 진짜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호적이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보라보라. 그리고 약간 더 대단하세요. 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초대 센터장님. 초대 센터장님. 새 도시를 합해도 신경밖에 없어요. 펀디 오늘 쉽지 않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네, 두 분 쉽지 않습니다. 네. 와, 그 정도로. 와, 신기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다시 질문 드리면은 분명히 연령대가 높다고 제가 이제 네네네. 질문을 드렸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 제가 비율. 매일 환자를 한 100여 명 정도 전으로 보거든요. 100명 중에 한 3분의 2, 60에서 70명 사이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죠. 65세 이상이요? 네. 그 65세 이상이 약간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 연세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노인이다, 어르신들이다. 아. 그러면 보통 65세를 잡으니까 만 65세 이상 보통 네.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3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그 아래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나도 그러면 가야겠네. 강원도의 노인 그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15.8%입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고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올 3월부터 20%를 육박했어요. 그리고 최고치인가요? 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삼척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5%에 거의 육박해요. 그럼 네 명당 한 명. 네, 맞아요. 계산도 빠르다. 네. 오늘 오늘 네. 좀 괜찮은데? 수학적으로 오늘 네, 이렇다고 합니다. 다들 대단한 많다고만 분이요. 생각하시는데 네.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으신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의 도시 중에도 속합니다. 네. 삼척이요. 네. 아니, 그러면 와 이거 노인복지 시설이 많아야 우리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없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네. 하신 거죠? 이런 시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를 받으시려다 보면은 뭔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나 뭐 사람들이 모여 있든 그래야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한데 강원도는 특성상 일단 태백산맥이 가로지르고 있고 여러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가 생기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아직 관심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사실 남편이 이제 신경과 진료를 보면서 그런 환자분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삼척이란 지역 특성이 이제 자녀분들은 성공해서 타도시에 나가 있고 그 어르신들은 삼척에 그냥 남아서 계시고 생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을 잘 드시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도 계속 병의 진행이 너무 빨라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처음에는 무슨 우리가 도시락을 싸서 좀 가면서 약을 챙겨드릴까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그렇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하면 굉장히 아니, 좋아하시는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봉사에서 더 나아가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 네, 정말 네.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네, 네. 이렇게 만드신 건데 네. 오늘 얘기해 볼 그런 노인 돌봄 서비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요즘은 광고로도 막 나오고 맞습니다.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 노래나 뭐 이런 네네네, 것들로 네. CF도 많이 네. 나오고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돌봄이 개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이 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때 그것을 어르신의 돌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은 그러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케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많이 덜시죠. 그렇죠. 예. 그럼 정말 빽빽하게 잘 써보셨네. 그렇다고 해도 좀 뭔가 이제 텍스트로는 지금 받아들이겠는데 네. 조금 더 간결하고 좀 직관적으로 좀 뭐 그 네네. 서비스의 종류 가장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 서비스랑 재가 서비스. 말이 조금 어렵죠. 시설 서비스랑 재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양원 같은데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재가 서비스는 한자로 생각하면 쉬워요. 있을 재, 집, 가자거든요. 방문. 집에서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재가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처럼 이제 유치원처럼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누가 오시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되게 좋다.
네, 쉽지는 이거 않아요, 그죠? 저희가 아직 쉽지는 예, 소소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또 이제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알려주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일 자체가 어쩐 과중할 수도 있잖아요. 아, 머리가 아프세요? 인원 확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도 생겨. 그런 걸 원하실 수도 있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갑자기 시장님. 네. 삼척의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촘촘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은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삼척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올려! 아,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근데 이거 진짜 시장님 보시면 어떡해요? 보시면 좋죠. 아, 보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 보라니까요. 먼저 이진우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제가 이제 추천한 노래는요, 질풍가도란 노래고요. 네.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이제 행사 준비를 하면서 듣고 와서 알려준 노래인데, 이 제목처럼 가사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막힘없이 뚫고 가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좀 있었고, 이제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막히는 거를 이제 뚫고 가고자 선곡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거 치어리딩 오, 맞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 노래 네, 맞아요. 곡으로 치어리딩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아이가 치어리딩 할 때 노래도 불러주시나요? 직접? 같이 뭐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한 소절 잠깐 뭐. 혹시 가사를 볼 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마디 또 못 외우시는 거예요? 왜 추천하신 거예요? 질풍가도 이거. 듣는 거는 좋아요. 한마디뿐만 아는 거예요? 항상 노래방으로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어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현우의 질풍가도. 방문 요양이랑 주간보 서비스의 뭐 차이점? 뭐 이런 것 차이점? 조금만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방문 요양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듯이 그렇게 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간보 서비스는 유치원처럼 어디에 가서 생활을 하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절대적으로는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요. 비용은 비슷하지만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긴 시간, 8시간 정도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 분 이제 오신다고 해서 좀 검색을 저도 해봤거든요. 네네. 생소한 부분이라서. 근데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등급의 뭐 기준이 있나요, 따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분들이 집으로 이제 자택으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5가지 큰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뭐 신체 기능, 그리고 인지 기능, 그리고 뭐 행동 증상, 뭐 예를 들면 다른 이상한 행동들이 없는지, 네. 그리고 어떤 간호가 필요한 영역이 없는지, 그리고 뭐 재활. 운동이나 재활이 네. 필요한 영역은 없는지. 그래서 크게 5가지 영역을 평가를 해서 네. 점수를 내고 환산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말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건강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일수록 심각한 등급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받는 혜택? 뭐 서비스 같은 게 다 달라지나요? 등급에 따라? 보통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소하실 수가 다 있고요.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3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그 외에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들은 제가 서비스 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왕진같이 오신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를 보통 받는 거죠?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화장실 가는 것들이 어려우실 수 있고 목욕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본인이 식사를 차려 드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지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지 교사처럼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와, 엄청 좋네요, 진짜. 네. 근데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 나이가 아니죠. 아, 네. 등급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65세 정보 전달이 또 중요한 프로니까 우리는 보라보라. 65세 미만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을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아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네, 네. 그 질환이 있으시면 질환에 해당이 되면 나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그런 이러한 시설이 강원도 그리고 전국 이렇게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전국에 4,300개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거는 150여 개 이 정도 땅덩이가 됩니다. 큰데 150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비율당 주간보호센터를 보면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어요. 와.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노인 비율은 더 많다고 하는데 왜 적은 건가요? 글쎄요, 뭐 다각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관심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신청하실 텐데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서 더 관심되고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네네. 저희가 흔히 그 유치원, 그 어린아이들이 가는 유치원처럼 네네. 요즘에 약간 노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네네.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주간보호센터 맞습니다. 네, 노인 유치원. 이래서 노치원에 노인 유치원이라 해서 노치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면 아침에 차량을 보내잖아요. 네. 아이들을 태우러 가듯이 저희들도 어르신을 모시러 가요. 차량을 가지고. 차량 오는 아, 나 네. 방금 이 얘기 들으니까 네네. 알것 같아. 그 아침에 제가 네. 이제 일 때문에 막 나가고 그러면 그 어르신. 노란색 차 맞나요? 그 어떤 차가 네. 이렇게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모시러 가요. 예, 맞아요. 가시더라고요. 아, 노란색 차 맞아요? 저희는 하얀색 차. 왜냐면 지금 아니신 것 같아서. 아니, 저희는 하얀색인데. 그 유치원 차량 아니야? 노란색 차량? 내가 너를 멸할 것이야. 아니, 근데 딱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하얀색 차량. 아니에요. 차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 모시러 갔다가 저희 센터로 오셔서 센터에서 이제 간식도 드시고 건강 체크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도 하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낮잠도 주무세요. 유치원처럼 유치원이랑 정말. 똑같네요. 네, 낮잠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또 오후 프로그램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재활 전문 주간보호센터인데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또 주간보호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체나 인지나 이런 재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네요. 네, 알면 좋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신경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재활에 도움을 많이 주실 수도 있지 않아요? 엄청 많이 해줍니다. 아, 그래요? 부부시니까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게 됐던 것도 삼척 지역에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삼척 지역에서 뇌졸중이나 뭐 흔히 말하는 편마비나 뭐 파킨슨병이 걸려서 보행이 어렵다. 라고 했을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예, 뭐 공원에 가서 가족이랑 같이 걷는 것 외에는 전문적인 운동 치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재활을 붙여서 같이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박인 그런 거 컨셉을 잡았죠. 두 분 다 성인 인간이세요. 진짜 내용이 이긴 거예요. 멀리 사람을 이거 뜻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뜻도 지금, 그 뜻도 모르고 저희가 저희 MC예요. 그 뜻은 알죠. 너무 저희, 제가 너무 혼자 저희도 이런 MC 우쭐했네요. 저희 강원도에 저희밖에 없어요.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인류애를 인류애까지 느꼈어요? 인류애를 느꼈습니다. 예, 이건 진짜 이 정도 아니 그냥 본인의 영역에서 충분히 그냥 먹고 살고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고 그냥 굳이 뭐 이유가 있겠죠. 저 오늘 무시하셔도 돼요. 뭐 이런 부부라면 그럼 저는 뭐 근데 여기서 네. 궁금증이
그럼 어르신들은 전혀 비용이 안 드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돌봄에 대한 거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식비 제외하고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국가에서 재원을 해서. 그리고 아니신 어르신들도 15%만 그 총 금액의 15%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혹시 비용을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네. 등급에 따라도 다르고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보통 한 8,000원 정도 하루, 8,000원 정도 비용 정도로 8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게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되게 저렴한. 국가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 주니까 하루 8,000원 정도,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식비 식비가 이제 기관마다 다른데요. 뭐 비싸잖아요. 2, 3천 원. 그러니까 하루 10,000원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최고인데요. 갑자기 등록하시죠. 근데 사실 이게 10,000원에 모시겠어요. 내가 오늘 끝나고 역사를 잡을 거야. 네, 이게 사실 그 어르신을 부양해야 되는 보호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제도예요. 그렇네요. 네, 사실 매 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케어하는 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이 엄청 들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스불 켜는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신경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어르신 네, 못 집안에. 끄셔서 실제로 화재가 나기도 네, 합니다. 그 진짜 그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사회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래야지 또 이제 계속 네, 연계가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와 놀랐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그런 그 있잖아요. 할머니 하면 그 따뜻함, 어르신들의 따뜻함들을 우리가 먼저 베푸는 것부터 선행되어야지만 네네. 이런 시스템도 더 알려지고 네.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의 단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란 부분이고요. 이제 센터장님은 항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서 집을 정리해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도 챙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떨어진 지역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제도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월급을 내고 세금을 이제 나가는 부분을 보면 건강보험료의 옆에 이 장기요양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 때를 생각하고 계속 사회적으로 적립해가는 기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뭐 봉사단체나 민간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은 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자꾸 올리고 계속 모임을 만드는 그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또 인구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미래를 내다봐서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것까지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저 카메라 보시고 삼척시의회 한 말씀 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정은 시의장님. 네, 항상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삼척시 노인복지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걸 압니다. 앞으로도 이 삼척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르신들의 미래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큰 노력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진짜 말씀을 근데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솔직하시기까지는 궁금하게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보호니까 네. 뭐니 해도 안전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초창기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젠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이제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면서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고용해야 되는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면 몇 명까지는 최소로 고용을 해라.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설에서 추가로 고용을 할 때는 일부 인건비 부분을 보전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사용해서 잘 보살필수록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 트렌드는 재활 주간보호센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처럼 가서 앉아가지고 주로 활동만 했다면 이제는 재활을 붙음으로 해서 사실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건 제공하지 않건 비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운동 장애가 있으신 신체적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 우리 뭐 부모님이 또는 내가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또 그거에 제공되는 시설을 고려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연계성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촉탁 의사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약 처방 등을 촉탁 의사가 이제 와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촉탁의 지정이 일단은 뭐 의무도 아니고요. 네. 별로 현재까지는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촉탁 의사가 주간보호센터로 와서 진료를 하더라도 비용이 나갈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어르신이 대학병원에서 3개, 4개 진료과를 간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 간단한 처방들이 이루어지면 대학병원에 가서 3개, 4개 과를 갈 수 있는 걸 뭐 단순한 당뇨고혈압 약 같은 건 촉탁의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신다면 대학병원에 갔을 때 진료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간보호센터의 촉탁의 지정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삼척에 계셔서 이제 직접 이제 병원을 또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면 더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격 의료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네. 밀어붙이는 부분이 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책임 소재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분을 원격으로만 예를 들면 살이 맞닿지 않고 기계로만 혈압을 재서 그냥 그 수치만 보고 약을 드릴 수는 있죠. 근데 어떠한 뭐 기침 가래 뭐 아니면 호흡이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원격 진료에서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구랑도 전화 통화하는 거랑 그쵸. 또 만나는 게 다른데 네. 그거를 원격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너무 인간미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위험성이 충분히 예고가 되다 보니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센터장님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갑자기. 네.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격 의료요? 아니요. 아세요? 아이, 몰라요. 아까 저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거든요. 이럴 때 또 뭉치네. 네, 네.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뭐 짧게 설명을 또 해주시나요?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 기관이 그렇게 나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낙상 사고나 그러니까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근데 그 어르신들이 사실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신체 상태가 그래서 넘어진 건데 그럴 경우에는 평가가 안 좋게 나와요. 이런 기관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가급적이면 움직이시지 않게 이렇게 돌보는 측면이 방어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 소재가 시설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열려져 있으면 좀 더 활발하시고 활기찬 그런 센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현실과 뭔가 이 네. 접점.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센터장님의 힐링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저는 이슬기의 도라지를 네. 골랐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퓨전 국악으로 편곡이 되어 저희가 안 있어서 했던 도라지. 네, 그거를 퓨전곡으로 해서 제가 듣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랑 미스터 트롯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미스터 트롯일 텐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65세 네, 65세 미만이 좋아하더라고요.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 아니에요? 도라지? 저의 힐링곡이라 해서. 그렇죠. 네, 네. 도라지. 네. 이슬기의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산천에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개어도 대바구니 반실만 되도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신경과 노인 돌봄 서비스란? 사명인 것 같습니다. 사명이다. 사명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정말 짧게는 3분, 뭐 길어도 5분 이상 시간 할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한계가 있다가 이런 노인 돌봄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런 어르신들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저한테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철저하게 계산된 대답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못 이기실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 제가 그래요? 볼 때 되게 논리정연하게 아니 중요하지 않지 무슨 부부싸움에 논리가 필요해. 그렇죠. 싸움에 부부싸움 논리적으로 하죠. 논리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거야. 형, 난 사랑받아서 결혼했어. 결혼도 안 하고서 아, 진짜요? 아니 결혼을 어떻게 해요? 못했어요. 어떡해. 아니 진짜 부부싸움 하실 때 되게 이렇게 싸우세요? 저희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뭐 홍익인간이니 인간이니 뭐 어디서 무슨 약을 팔아. 나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란? 아, 저는 사실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은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나의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찬란했던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이제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 저도 곧 그 상황이 되겠죠. 또 저도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나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란 나를 돌봄 서비스라고 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돌보는 나를 돌봄 서비스라고 하고 싶어요. 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러브콜도 뭐 좀 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령 넘어 이 삼척에 계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자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두 군데 대학병원에서 자리가 나서 혹시 그렇죠? 겸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이 어르신들을 더 진료하고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일단은 너무 감사한 제안이었지만 고사하고 지금은 삼척에 남아 있습니다. 아, 홍익인간 특집이야. 홍익인간 특집. 아주 좋아. 아직은 네네. 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뭐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방문요양기관 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아까 4,300개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 한 해에만 1,000개 가까이가 신설이 됐어요. 근데 이 강원 영동 지방에 신설된 게 5개 와, 너무한다. 1,000개 중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이런 정보에 빠르신 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늘어난 시설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얻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분들께 영상 편지 띄우겠습니다. 좋아. 자체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이래도 되나?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 멋대로 해. 내 역할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거 그리고 이런 사회 서비스, 사회 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도 혜택을 많이 누리실 수 있고 또 이러한 생겨난 시설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어서 좋은 시설들이 더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세를 몰아서 센터장님은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실 먼 나라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장에 내 부모님 그리고 내가 곧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보신다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부부싸움은 못 이길 것 같은데. 안 싸운다니까요. 네. 안 싸우지. 싸움은 상대가 돼야 싸우는 거야. 그렇죠. 네. 상대가 애초에 되질 않아. 그럴 수 있죠. 네. 완전 쫄안짝이. 연한. 그래 맞아.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연상연하 어떻게?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만난 커플인데 제가 이제 의사고시가 붙고 병원에 이제 들어갈 시점이 됐는데 선배님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지금 이제 장인 장모님이 되신 처갓집에 찾아가서 지금 아니면 나 결혼 못 한다. 근데 연애하고 있을 때 연애 한 3년 차 중입니다. 연애하고 계셔요? 하면 안 돼? 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지금 아니면 못 한다. 라고 강수를 두셨어요. 그냥 들어 누웠더니 그럼 해라.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니 의사 이런 거 직업 자체 또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왜 반대를 하셨나요? 아니 반대는 없었고요. 사실 지금은 의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삼척의 신경과 의사가 한 분이니까 많이 이렇게 좋아들 해주시지만 그때는 그냥 일개 학생일 뿐이었어요. 네. 학생이 들어 누운 거예요? 네, 그냥 학생일 뿐이었고 굉장히 가족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여기 삼척에 와서 좋은 물 먹고 좋은 고기 마셔가지고 이렇지만 그때는 진짜 일개 학생이었을 뿐이라서 꿈도 근데 그 열정은 있었고 마음은 따뜻했으니까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작업 팍 들어간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죠. 네, 보통은 제가 보통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앞으로 제가 받을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제 계획이고요. 당장은 저희 센터에서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제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도 지나가시고 6.25 전쟁도 지나가시고 산업화, 민주화, 심지어는 코로나까지 지금 겪고 계시거든요. 정말 많은 일을 겪은 세대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 정말 회색빛으로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년을 같이 품고 그 노년이 회색빛이 아니라 조금 더 좀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노인 복지 문제 우리 모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라보라 함께한 소감은? 오늘 노인복지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라보라 팀에서도 이 얘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교양과 예능이 함께한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얘기 나누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옴으로 해서 오늘만큼은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왔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시비 많이 거셨어요. 아, 10이라뇨. 아, 10이에요? 도움이 필요할까봐 말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다. 꼭 줘야 되는 분이라. 네, 저도 보험공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디 어땠어요? 저는 홍익인간 두 분을 뵙게 돼서 진짜 되게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예,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이 좀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홍익인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자극을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설비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보라.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네. 그리고 진정으로 산과 삶을 사랑하는 청춘 10만이들을 그리고 무려 10년.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누가 시켜줘요? 아니요, 처음에는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 그러네. 그러다 몰래 따라가다가 몰래 따라갔어요? 네, 처음에 상상이 어디인지. 네, 아, 진짜로? 거의 도둑질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도둑질 아니에요? 뭐 따라간다고 쪼르면 또 따라가게 해주시니까 그때 조금 심어놓고 카드 매출이 한 3억 5천 정도 나요. 1억 조금 넘어요. 저 나무 밑에 잘 살펴보라고 캤는데 곡괭이 찍자마자 뇌들이 그냥 날린 거예요? 어. 길은 아니에요. 혼도 다 터지고. 야, 나 완전 옛날 생각하는 거야. 야, 거기 있어, 김씨. 이게 뭐야, 포장이. 되게 이쁜데요, 이거? 와. 헌디 형, 산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본 적 있어? 근데 없진 않니. 처음이지? 처음이지. 와, 이게 삶이네요.